네, 모터래퍼 김상영입니다. 저는 부산 모터쇼 지금 도요타 부스에 나와 있습니다. 도요타는 지금 이번 모터쇼를 통해서 일단 5세대 아발론을 이제 국내 최초로 소개를 했고요. 여러 가지 하이브리드 모델들, 다양한 하이브리드 모델, 전기차, 수소연료 전지차 등을 내놓으면서 좀 친환경적인 모습을 좀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차가 전시되어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확실히 그 도요타는 일본과 이제 부산이 좀 가깝다 보니까 일본 본사에서 좀 다양한 컨셉카를 좀 수급하는 데 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좌우로 좀 도요타의 미래를 상징하는 컨셉카가 놓였습니다.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아이트릴이라고 하는 약간은 자동차 같기도 하고 모터사이클 같기도 한 굉장히 좀 독특한 컨셉카고요. 전기차입니다. 지금 전기 모터가 2개 들어가 있는 후륜구동의 전기차고, 보시면 디자인도 굉장히 독특하지만 차가 돌 때, 코너를 돌 때 바퀴랑 차체가 같이 약간 기울어지는, 이런 식으로 기울어지면서 움직이는 모델이에요. 아마 저희 전승용 기자가 예전에 아이로드 컨셉카를 한번 시승한 적이 있는데 그거랑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 시트는 앞에 혼자 앉고 뒤에 이제 2명이 앉는 이제 3인승 구조고요. 이 차는 전기차면서도 자율주행카예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으로 움직일 수 있고 직접 운전도 가능한데, 직접 운전은 이제 핸들을 이렇게 돌린다기보다 버튼으로 조이스틱을 다루듯이 움직이면서 가는 차입니다. 일단 전기가 배터리가 꽉 찬 상태에서는 이제 뭐 300km까지 갈 수 있다고 하고요. 도요타는 이런 식으로 뭔가 작은 도시명 이동수단을 좀 많이 선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미래가 되면 장거리를 다니는 차는 따로 있고, 이런 도시명으로 뭐 간단하게 다닐 수 있는 차가 좀 많이 유행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이런 차를 좀 오래전부터 집중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쪽은 이제 도요타의 핵심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프리우스, 그리고 프리우스 C가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프리우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또 최근에 강병희 선수가 그 말도 안 되는 연비를 뽑아내기도 했었던 모델이고, 프리우스는 이미 뭐 많이 아실 테고, 이 프리우스 C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일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었던 모델이에요. 근데 좀 작고 효율성도 좋아서 일본에서 젊은 층에게 꽤 인기가 많았는데, 지금 국내에는 이제 올해 처음 선을 보였습니다. 아직 그렇게 뭐 반응이 확 뜨겁게 달아오르지는 않고 있지만 굉장히 경제적이고 뭔가 젊은 소비자들이 좀 선호할 수 있는 그런 구성들을 갖추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주인공부터 보시면, 네, 일단 이 아발론 같은 경우는 이제 5세대 모델이고, 이제 독특한 부분이 이제 미국에서 디자인을 했고, 미국에서 설계를 했고, 미국에서 생산을 하는 굉장히 좀 도요타의 이례적인 그런 플랜으로 이제 개발된 모델입니다. 그만큼 이제 미국에 좀 초점이 많이 맞춰진 모델이고요. 지금 5세대로 발전하면서 새로운 플랫폼, TNGA 플랫폼 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캠리와 같은 플랫폼이지만 좀 휠베이스를 늘려놔서 좀 거대한 그런 이미지를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아발론은 플래그십 모델이다 보니까 캠리보다는 조금 더 크고 과격한 디자인 요소들도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전 세대 모델에 비해서 휠베이스는 좀 늘었는데 전장은 조금 줄어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균형 잡힌 그런 여러 가지 주행 성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일단 디자인적으로 조금 살펴보시면 캠리가 조금, 지금 이제 나오는 신형 캠리가 좀 많이 과격하다고 좀 느껴지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아발론을 보니까 아발론이 훨씬 더 미래지향적이구나, 좀 뭔가 독특한 이미지를 갖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테일램프 같은 경우도 보통 테일램프가 면이잖아요. 테일램프가 면인데 지금 입체적으로 꺾여 있어요. 그래서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는 부분, 램프가 점등되는 부분, 이 방향지시 등이 나오는 부분들이 그냥 램프 구성으로 입체적인 게 아니라 디자인 자체가 입체적이고, 뭔가 이 교체하는데 상당히 좀 독특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런 식으로 꺾여져 있는 거는 굉장히 좀 상당히 독특한 시도인 것 같고, 저런 뭐 C필러 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캠리에서 나온 것을 조금 발전시킨 느낌이고, 특히 이 차는 조금 길어요. 훨씬 길고 차가 크다 보니까 저 C필러 라인을 조금 더 얇게 해서 좀 스포티한 느낌을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요즘 신형 캠리나 뭐 이 신형 아발론을 보면 도요타가 이 렉서스를 너무 위협하고 있는 존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고, 기술적으로나 뭔가 옵션, 편의 장비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TSS, 도요타 그 안전 세이프티 시스템이 이제 뭐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헤드램프 같은 경우를 봤을 때도 뭐 LED 구성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일단 눈여겨보실 부분이 뭐 헤드램프 디자인을 떠나서 일단 그릴이 너무 시선을 압도하고 있어요. 정말 이 그릴은 저도 난생 처음 보는 스타일의 그릴입니다. 뭔가 입을 활짝 벌리고 있는데, 이거는 사진으로 보나 실물로 보나 조금 좀 부담스러운 느낌은 있어요, 아직은요. 그리고 단순히 그릴이 이렇게 독특하게 생긴 것 뿐만 아니라 헤드램프와 그릴이 좀 이제 층이 나눠져 있고, 옆에 공기 흡입구라든지 에어 커튼 시스템 이런 것들까지 뭔가 하나의 덩어리가 되고 있는데, 지금 처음 봐서는 이렇게 크게 딱 맞는 옷이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네요. 근데 어쨌든 확실히 요즘 렉서스나 도요타가 좀 이런 괴기스러운 디자인을 좀 정착해 가고 있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눈에 익고 보면은 괜찮아 보일 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2.5리터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캠리와 동일합니다. 캠리 시스템과 동일하고, 렉서스가 가지고 있는 사운드 제너레이터라든지 뭐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그리고 엔진 사운드 인핸스먼스,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고급 장비들이 좀 많이 적용되어 있다 보니까 확실히 어떻게 보면 ES와는 조금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어느 정도 플래그십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많이 신경 쓴 것 같습니다. 실내 디자인 같은 경우도 사실 소재라든지 뭐 디자인도 많이 바뀌었는데 지금 일단 공개를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뭐 자료 화면이나 사진으로 좀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아발론 같은 경우는 올 하반기 이제 출시될 예정이고요. 뭐 가격이나 이런 상세한 옵션 같은 경우는 조금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